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마시멜로와 노랑통닭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학업 성취, 100년의 비밀을 파헤쳐 본다. 인지, 동기, 강화, 100년의 전쟁인데요. 학업 성취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룬다고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발매는 2021년 10월 25일로 신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의 포인트는 제목인 노란통닭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5마디로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이 책은 성취를 위한 인지와 동기 강화에 대한 복합적인 관계를 설명하고요. 그걸 뒷받침하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 결과들을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느낀 점으로는 스스로가 만든 계획, 그 보상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당사자를 배제한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주는 계획과 보상보다는 직접적인 학습자, 주도적으로 뭔가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그 대상이 스스로 만드는 계획과 보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추천 대상으로는 동기 유발을 하고 싶은 분, 나아가서 본인의 동기 유발 플러스로 자녀나 지인들에 대한 동기 유발을 독려하고 싶은 분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의 이미지로는 노랑통닭이 강력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면화 질문으로는 나는 어떤 광화물에 더 동기부여가 되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책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 마시멜로 실험, 유명한 실험이 있죠. 당장 먹고 싶은 것을 참았을 때 그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있는, 자기 조절력을 갖고 있는 어린이가 나중에 성공을 하더라. 뭐 이렇게 마시멜로 이야기로도 베스트셀러가 있고 한데요. 이 실험은 지금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실험에 참가한 아이의 의지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때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10년, 20년 뒤에 인생의 성공을 예견하는 것처럼 결정적인 징표라도 되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가정 환경,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마시멜로를 먹지 않아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음, 그리고 부모의 이제 교육 수준,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한 기초 인지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됐었다. 그래서 이 자기 통제력과 인생의 성공을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마저 지금 많이 사라진 상태다. 그래서 이걸 재현한 실험들도 잘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시멜로를 살짝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책에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다음 노랑통닭. 노랑통닭은 이 저자 두 분 중에 한 분의 딸이 스스로 제시한 강화물이에요. 내가 이 정도의 과제, 이 정도의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노랑통닭을 먹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제시한 강화물이라서 스스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누가 노랑통닭을 준다고 해도 막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저는 제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노랑통닭을 먹지 않겠습니다. 특정 메이커, 브랜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제시한 치킨이라는 그런 강화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책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67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구글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새로운 배움을 얼마나 즐기냐입니다. 새로 배운다는 것, 또 그 배우기 위해서 직원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IX 테스트 이런 걸 넘어서 계속 내가 배워나갈 수 있는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습 능력,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리터러시 능력, 그래서 뭔가 읽고 그걸 내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해력, 독해력 이런 요소가 평생학습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계속 새로운 걸 배워나가야 되는데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학습할 내용 그리고 시간과 장소가 달라져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 학습된 근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태도라고 해서 넓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자세,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마음가짐, 끈기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를 학습된 근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에 교사의 칭찬이나 어떤 형태에 대한 피드백은 학생에게 강화물로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역할을 반드시 한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의 반응, 선생님이나 부모나 친한 친구의 반응이 나에게 굉장히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 피드백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또 부정적인 피드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역할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미래 세대가 이렇던 성취를 이루어가는데 교사와 부모의 체계적인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방목하는 게 다가 아니라 너무 밀접하게 다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스스로 해나가는 것,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적극적인 피드백과 강화는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의 강화물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받을 때도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아야 좋잖아요. 그것처럼 당사자가 직접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강화물도 선택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장기적으로 평생 학습 시대에는 결국 스스로 계속 뭐가 해내가야 되는 힘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성인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구조적인 관리도 이어서 뭔가 나약해질 때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요소로 기능하면 좋다,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직장인으로서 제가 많은 성인들을 대할 때, 특히 이제 회사원들, 그리고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과 시간을 가질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정하는 회사, 그리고 스스로가 원하는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봉, 급여.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있고, 학생들은 저는 급여도 급여인데 사내 복지, 그리고 다양한 여가나 교육 시스템이나 생활을 좀 안락하게 누릴 수 있는 워라밸, 퇴근도 좀 하고 나의 시간도 갖고 내가 취미생활도 갖고 이런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퇴근 좀 늦게 해도 연봉 많이 주면 괜찮습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대립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 결국 관계, 제가 다니고 싶은 회사 갔을 때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런 곳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낍니다 라고 관계적인 면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스스로 업무를 하면서 내가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고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나름의 이제 업무 자유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것이 부품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인 것을 내가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힘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출퇴근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어도 우리 집에서 어느 이상 시간이 걸리는 회사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정한 기준에 맞게 이렇게 분석해보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요. 나아가서 크리에이터로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자로서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 듣는데 그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다른 니즈가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우선 스스로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분은 저 돈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핫한 키워드기도 해요. 무조건 돈 버는 유튜브, 무조건 돈 버는 뭐 인스타그램, 뭐 돈 버는 블로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테크 개념으로 SNS나 이런 컨텐츠 제작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새로운 거 도전해보고 제가 만든 컨텐츠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반응도 오고 그리고 내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제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걸로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인생 자체가 풍요로워집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SNS 하고 유튜브 하고 뭐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뭐 학교, 뭐 회사, 특정 거리에서만 비슷한 사람 만나고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됐어요. 라고 관계를 또 중요시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사실 정해진 것만 계속 해오고 이랬었는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숨겨진 재능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저의 재능으로 저 부캐도 얻고 그리고 활력소도 얻고 또 재능 기부도 하고 아주 소소한 비용도 얻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또 다른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과정 좋게 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만든 컨텐츠의 결과물을 보면 스스로 뿌듯하고 자기 효능감을 갖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 갖춰주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는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돈 벌려고 SNS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기보다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거 어떻게 하면 먹힐까 그런 거에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스로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일, 스스로 하면서 뿌듯한 일 이런 걸만 찾게 되죠. 그 간격을 좁혀가는 거 중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새해 계획, 또 신년이니까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플러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그것에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동의하는지 스스로 지킬 수 있는지 스스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영어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영어 공부 매년 적었는데 어느 순간은 적기만 하고 영어 공부는 거의 관심도 없고 스스로의 내적 동기도 막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그건 지우고 정말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막 우리 일반적인 새해 다짐들과는 많이 어긋날 수 있지만 저에게 좀 필요한 계획들을 매번 다시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데 적절한 강화물, 보상도 이제 함께 정해라. 사람마다 다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SNS에서도 팔로우 1000명 되면 1000명 이벤트, 2000명 되면 2000명 이벤트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스로가 계속 이제 나는 비용이 드는 거지만 베풀면서 그것을 뿌듯하게 강화물로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근데 지인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월급 탄 날 우리가 월급 탔을 때 항상 치킨이나 피자를 사 먹고 막 스트레스 풀고 이런 것처럼 스스로에게 적절한 강화물 보상 함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동기부여 요소를 찾는 거. 체계적 맞춤형 관리라는 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 저를 막 체크하고 막 일정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제가 내킬 때 하고 내킬 때 하면서 그 결과물을 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치밀하게 관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플들 보면 아침에 알람 오고 저녁에 뭐 알람 오고 언제 했냐고 확인받고 또 여러 가지 챌린지 프로그램
뭐 같이 함께 뭐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맞는 맞춤형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는 항상 중간중간에 나의 강화물이 바뀔 수도 있고 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그때 새롭게 유연하게 지금 나에게 뭐 혜택이 되는 것, 지금 나에게 자극이 되는 것들을 새로 찾아서 또 동기부여 요소로 삼고 내 계속 목표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유연함이 오래 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막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지 않지만 매듭을 짓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매듭을 지었을 때 그 깔끔한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책 리뷰든 영화 리뷰든 뭔가 해야 할 것들이 쌓아놓고 있으면 오히려 기분이 막 찝찝하고 이래서 깔끔하게 해냈다, 약간 처리했다 이런 기분이 좋아서 그 자체가 저희 하나의 동기부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한 진단과 이제 피드백 반영. 그래서 우리가 새해 지금 1월에 막 기획 세우고 하다가도 중반쯤 되면 내가 새해에 뭐라고 했지라고 놓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비공개 블로그 글로 매년 계획을 적어 두어서 틈틈이 이제 보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꾸준히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봤을 때 잘 됐으면 잘 된 이유, 안 됐으면 안 된 이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점검도 하고 나름의 이유 그리고 분석도 하고 나름 이제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 조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정 조절도 맞춰서 하고 혼자 하기 힘들면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강좌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코칭 받는다거나 저도 여러 가지 가르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꾸준히 반영해서 이제 제가 목표를 성취하는데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의미 있는 기준을 계속 세우고 계속 그 보상, 강화를 하고 성취를 위해서 차근차근 이루어내는. 그래서 여기다는 학업 성취를 강조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성취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마시멜로와 노랑통닭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